사람들은 종종 본질에 관해 말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본질은 언제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죠.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숨어있는 본질을 찾기 위해 씁니다. 본질을 꿰뚫고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본질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리즈에선 그렉 맥커온의 책 에센셜리즘을 바탕으로 본질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습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게 본질입니다. 단순하죠? 개인의 본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본질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련의 행동이 곧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훈련뿐만 아니라 컨디션 관리도 해야 하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행동, 잘 먹고 잘 자고 체중을 관리하고 내게 맞는 축구화를 신는 과정이 모두 본질인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도 똑같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본질이에요.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홍보하고 제때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에요. 본질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 일에 전념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 더 나아지는 방법을 발견하고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은 더욱 본질에 충실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과정이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동 역시 중요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학생에겐 공부가, 직장에겐 업무가, 부모에겐 자녀 양육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어떤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녀를 케어할지, 결국 삶의 운전대로 움켜쥐고 무엇에 집중할 건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본질을 찾기란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저항하고 두 다리를 뻗어도 보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본질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긴 어렵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찾을까 말까니까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을 찾고 싶으시다면 중요한 것을 찾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씩 버리는 거죠. 손톱을 물어뜯는 간단한 버릇부터 성과가 되지 않는 일을 맡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가십성 기사를 보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 아닌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만 줄여보세요. 지금의 행동이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런 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본질은 단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켜켜이 쌓이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축구를 하면서 야구를 할 수는 없고 잠을 자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한 번에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매진하기 위해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용기와 실천력이 필요해요.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야. 이건 불필요한 일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면 이윽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질의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본질을 추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쌓이는 선택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무엇을 할지 정하는 간단한 선택부터 학교, 전공, 직업, 거주지, 배우자를 정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사르트르의 명언처럼 선택은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그걸 실천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책 에센셜리즘의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어서,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회피합니다. 점심 메뉴, 업무 방식, 주말 일정, 여행 계획,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다른 사람이 뭔가를 정해주길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 정해져 있는 것을 훨씬 선호하죠. 의도적인 선택 기피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선택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대학, 앞사람이 가는 식당, 선배가 알려주는 방식을 별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조언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머릿속에 입력됩니다. 우리는 점점 주관을 잃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당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물론 선택을 기피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으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죠.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씩 쌓이면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선택의 대상을 통제할 순 없어도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먼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선택의 폭은 넓지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에만 집중하라고요. 일을 할 때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동할 때 생각처럼 되지 않는 자세를 되풀이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땐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 학습하고 청소를 할 땐 개선해야 할 점 하나만 찾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거든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에 온전히 몰입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능과 경험에 따라 어떤 사람에겐 둘이 하나일 수도 하나가 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웨이트, 러닝, 수영이 하나지만 누군가에겐 단지 팔굽혀펴기가 하나일 수 있죠. 하나의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에 집중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하나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그만큼 역량은 발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채고 그걸 선택하는 게 성공의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뭘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하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와 꿈이었습니다. A는 바쁩니다. 알람을 끄고 대강 씻고 빵을 입에 물고 나갑니다. 울려대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메일을 씁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밀린 업무를 뒤로 하고 옷을 챙깁니다. 다음날 날짜만 바뀐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바쁘냐는 말이 인사말일 만큼 우리는 바쁩니다. 바쁨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바쁨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바쁜 건 매한가지입니다. 일, 공부, 취직, 연애, 결혼, 육아, 교육, 재테크, 건강.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바쁨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바쁘다고 나쁜 것도 바쁘지 않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성과를 거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걸 또 깜빡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만약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서둘러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책 에센셜리즘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버림입니다. 버림은 두 번째 영상의 주제인 선택과 비슷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 버림인데요. 선택과 버림의 차이는 버림이 지금 갖고 있는 것 또는 가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버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버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 제공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뉴스를 접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물건이 배송되고 음식이 배달됩니다. 메신저는 계속 알람을 울려대고 다른 사람의 일상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제공받고 또 제공받고 재차 제공받으면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빈틈없이 꽉 찹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되고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뭔가가 끊임없이 제공되길,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됩니다. 버리기 위해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보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적당히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를 똑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통찰력과 그것에 몰두할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복기하는 겁니다. 씻고, 먹고, 일하고, 대화하고, 돌아다니던 순간들.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무엇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꼭 필요하지 않는 일을 찾아 그것을 줄이는 게 버림의 시작이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버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행동, 의미 없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이를테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끼적이는 것, 동료의 부탁에 일단 예스라고 답하는 것, 다음날 힘들 걸 알면서도 과음하는 것, 내일보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행하는 것 등 천천히, 꾸준히 버리세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모든 행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부합하지 않은 행동은 버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리고 버리다 보면 이윽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여유를 갖되 중요한 것에 매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나운 꿈이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멋진 고독이 없다면 의미 있는 작품도 없다. 하지만 우린 고독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숨가쁘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모두가 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필 틈도 없이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린 모든 걸 전부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카소의 말처럼 멋진 고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 에센셜리즘 네 번째 영상의 주제는 여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루틴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라고요.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노를 저은 시간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알려면 그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실천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고 실천력을 갖춤과 동시에 통찰력도 겸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찰력, 즉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는지 알아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유를 가지면 돼요. 여유를 갖고 주위를 살피면 통찰력이 길러집니다. 멀리 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을 보고 가까이 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가쁘게 바쁜 일상,
어떻게 의식적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2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데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이다. 잠은 여유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잠을 줄여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것을요. 5시간밖에 자지 않지만 커피를 연거푸 들이켜고 회의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8시간이나 자지만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는 사람, 전자는 후자보다 3시간 더 쓰지만 실제로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수면 시간의 역설, 잠을 줄여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다르겠지만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세요. 게임, 예능, 야식, 맥주, 음악처럼 밤에 즐기면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지만 내일의 낮을 생각하세요. 다음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즐기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여유를 찾고 성공으로 향하는 제1의 비결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의미 없는 다수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소수의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시대에 생각의 공간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간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심히 걷게 되고 야구장에서는 소리를 지르게 되죠. 거실보다 서재, 버스보다 비행기에서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사람마다 장소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잠을 잔 다음 그곳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게 최선일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사색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공간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우리도 내가 있을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잡한 책상을 정돈할 수 있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공원으로 갈 수 있고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곳에 있어야겠다는 의지가 내가 있을 공간을 바꿉니다. 저자는 주장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낼 수도 있고 1년에 2주를 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5분을 낼 수도 있다. 얼마의 시간을 내든 중요한 것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자기만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만의 온전한 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세요.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고 일상의 빈틈을 여유로 채우세요. 여유를 가진 자만이 현명하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제때 거머쥐기 위해서 잠시 발을 멈추고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유를 부르는 나머지 2가지 키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와 꿈이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성급하면 그르치게 되죠. 하지만 바쁨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몰려있고 정신없는 나날이 반복됩니다.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분주합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고 신경 써야 할 일은 늘어만 가는데 말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유를 지닌 사람만이 바쁠 때도 돌아갈 줄 알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압니다. 성과를 내고 성찰을 하고 성장을 바탕으로 본질에 전념하기 위해 여유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인생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의 잠, 공간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일정, 마음가짐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에 써두기도 하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 일정을 관리하는데요.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루의 우선순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간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일을 실행하는 것. 이런 순간이 모이고 모여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선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일정과 일정 사이에 틈을 만들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마치면 그 일의 경과를 돌아보고 다음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더하라는 뜻입니다. 일정에 공백을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촘촘하고 빈틈없이 일정을 채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쉴 틈 없는 회의와 토론, 모임과 행사, 외출과 출장을 최대한 꽉꽉 집어넣는 게 효율적이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우겨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식하면 체하고 과음하면 취하는 것처럼 일정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뭔가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저 바쁘게, 그냥 바쁘게 하루를 보낼 뿐이에요. 바빠 죽겠지만 나아짐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습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배우고 겪은 걸 몸에 담는 순간, 더 나은 방식을 떠올려 보는 순간, 다음 일정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린 지금보다 나아지고 다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과 일정 사이에 빈틈을 넣고 어떤 일에 필요한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의 1.5배로 계산하세요. 약속 장소에 가는데 10분이 걸리면 15분 일찍 출발하고 회의와 회의 사이에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를 되돌아보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세요.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 뜸을 들이듯이 다음 일에 오롯이 몰두하기 위해 뜸을 들이세요. 일정과 일정 사이의 짧은 여백은 하루의 뜸이 되고 맛있는 하루를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잠, 공간,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여유를 중시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열려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이 부족하고 주변이 어지럽고 일정이 빡빡하면 효율적인 일상을 보낼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하루는 비효율적인 인생으로 이어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없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은 이제 피해야죠. 몸에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방법을 아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을 푹 자라. 주변을 정리해라. 일정을 관리해라.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드립다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에만 몰입하세요. 우리의 하루는 매 순간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아낌없이 쓰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에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유를 가지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최상의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상태, 눈이 맑고 귀는 밝으며 속은 편안하고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 공간, 일정, 마음가짐의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유를 찾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만들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웃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나웃 꿈입니다. 책 에센셜리즘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 마지막 영상의 주제는 행동입니다. 여느 책에서나 나오는 지루한 단어죠. 말만 들어도 일단 거부감이 드는 단어.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언제나 회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할 일을 쉽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끝을 상상할 때가 많아요. 멋지게 접영을 하고 우아하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외국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슨을 끊고 영상을 보고 학원에 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푼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이전과 똑같은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 이유와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앞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버려야 행동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멋지게 접영하고 예쁘게 스윙하고 외국인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설프더라도 두 팔을 휘젓고 주춤주춤 자세를 고치고 더듬더듬 영어를 내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는 건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를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하나씩 쌓이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부터는 행동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서투르더라도 뭔가를 해내면서 느끼는 보람, 짧은 시간이지만 행동하면서 얻는 성취, 이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루에 5분, 10분이어도 충분합니다. 5분이 쌓이면 1시간이 되고 쌓이고 쌓이는 1시간은 반드시 변화를 부르니까요. 기대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위대한 성공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행동이 하나씩 쌓일 때 위대한 성공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성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자이든 타이든 모두 긴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말을 하고 두 발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취미, 특기, 지식, 자격증,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수없이 쌓아올린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인 거죠. 그런데 다 커버린 우린 과정을 경시할 때가 많아요. 시간은 들이기 싫은데 성과는 얻고 싶고 행동하긴 싫은데 결과가 따라오길 바라죠. 요행을 바라고 꼼수를 찾아요. 뭔가를 하는 건 그만큼 귀찮고 힘드니까. 이왕이면 쉬운 게 좋으니까. 그렇게 편한 방법을 알아보다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역량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순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랜 시간을 들인 것에 후회하는지, 내가 이루어낸 것을 되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결국 성취를 만들어낸 건 하나씩, 즉 반복과 반복을 통해 구축한 습관 덕분이었던 거죠.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한 걸음 내딛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보폭이 생각보다 좁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때까지,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는 그날까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자 전부니까요. 책 에센셜리즘에 제 생각을 더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단순한 행동이라도, 별것 아닌 행동이라도 실제로 행동해야 영감이 실현되니까요. 이번 시리즈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와 꿈이었습니다.